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이수진입니다. 먼저 이 수해 피해를 입은 우리 주민들께 고통에 대해서 위로를 먼저 전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폭우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그런 북극 지방의 이상 고온 현상이 일어났고, 또 그로 인해서 장마 전선이 한반도에 정체되어 발생한 것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렇죠? 섬진강 유역 폭우는 500년 만의 강우량, 결국 기후 위기는 폭우와 폭염 등 그런 이상 기후의 일상화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이번 폭우를 장마라는 이름의 기후 위기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 그런 측면이. 네, 결국 이번 네. 폭우 피해는 당장의 홍수 대책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기후 위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그 홍수 조절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댐에서는 사전 방류 실시를 통해서 홍수 조절을 하잖아요. 그런데 집중호우 직전에 그 홍수기 제한 수위 대비해서 용담댐은 13cm, 섬진강댐은 3m, 합천댐은 80cm라고 자료를 확인을 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댐 용수를 지자체에 판매하고 있잖아요. 최대한 댐 용수를 확보하고자 댐 운영을 좀 하였다는 거 아니었냐. 아까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 각 댐의 그 홍수 조절 능력을 봤을 때 계획 홍수위랑 또 홍수기 제한 수위 이런 그 각각의 이제 그 수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차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작아서 홍수 조절에 대한 능력이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 그 섬진강댐 같은 경우는 아까 다른 의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1965년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 홍수위라든지 홍수기 제한 수위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실제 그 홍수 조절 구간이 1.2m에 불과하다. 그럼 이거를 뭐 댐을 뭐 개선하든지 아니면 수위를 조절하든지 어쨌든 관련해 갖고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방금도 뭐 지방하천 관리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제가 그 전에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 용담댐 하류는 제방이 없는 지역에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네. 예, 합천댐 상류의 경우에는 3개의 침수 지역의 제방이 그 높이가 계획 홍수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댐 안전을 위해서 최고 제한 수위 유지를 위한 그 방류 시 예상되는 각 지점별 최고 수위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낮아서 물이 넘치거나 제방이 파손되건 되는 그런 위험이 이미 상존했다라고 평가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국가하천의 제방 그 정비 완료 구간을 봤더니 자료를 보니까 81.4% 정도가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지방하천은 48%로 지방하천이 사실은 그 제방에 대한 보수나 진행이 더 안 된 거죠. 그리고 네. 대부분 피해가 여기서 발생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방하천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네. 있거나 지자체에서 네.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물관리 일어나 2018년 6월에 그 이후에 하천 정비 및 관리 하천 기본계획 그 수립은 국토부가 있고 소하천은 관할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 댐 관리의 경우는 또 이것도 수자원공사가 다 한다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농어촌공사라든지 용업용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는 발전용수는 한국수력, 원자력 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요구하는 게 분명히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게 일관된 댐 운영에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번 수해 관련해서 그 업무가 너무 부처별로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하천의 제방 관리를 부실하게 된 것이 주된 원인이다라고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그 하천 제방 관련 정보 공유도 이제 댐 방류로 인한 침수 예상 시나리오 같은 것도 정확성도 제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완전한 물 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 이게 댐 관리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요. 지방 하천 관리 부처도 환경부에서 함께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4대강 보, 이 4대강 보가 사실은 그 4대강 재자연화, 그다음에 물 흐름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네. 4대강 재자연화가 필요한데, 근데 이번에 합천 창녕보 두 붕괴는 사실은 보 설치 때문이다. 이게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가 어디에 위치했냐에 따라서
뭐 홍수 피해를 안 입거나 아니면 농업용수를 뭐 더 잘 받을 수 있거나 지역에 따라서 사실은 보의 위치에 따라서 이득을 보는 지역이 있고 피해를 보는 지역이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되어지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합참 창녕보가 막혀서 낙동강 물흐름이 느려진 것이고 이게 둑이 붕괴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 불어난 물을 빼내기 위해서는 보수문을 완전히 열어야 되는데 아까 양희원 의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그 보 자체가 물흐름을 그 지장을 주거든요. 결국 낙동강 본류의 둑이 이렇게 높아진 수위를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그 둑 붕괴가 되는데 일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그 장관님께서는 4대강 보가 사실 홍수 조절에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어쨌든 이 재자연화를 계속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미 홍수 그 수해를 통해서 경험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그 질문만 관련해서 제가 답을 드리면요. 일단은 지금 우리 4대강 보는 기본적으로 가동보 상태로 지금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동보 상태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양희원 의원 지적하시다시피 관리 수위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관리 수위에 맞춰서 수위를 유지하는 까닭은 치양수장이 그 관리 수위에 맞춰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하로 물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컨대 뭐 상류에서 사고가 나거나 홍수에 의해서 뭐 수량이 늘어나거나 이럴 때 신속하게 배제를 해야 되는데 이 가동보를 신속하게 우리가 운영을 못합니다. 홍수기 때는 환경부 장관이 가동보 상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워낙이 관리 수위 이하로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신장 하나 만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래대로 일단은 가동보 상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것을 제약하고 있는 치양수장의 위치들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 환경부가 그냥 권유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권유사항이 아니라 법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바꿔야 일단은 보를 보답게 운영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 우리가 그걸 가지고 제자의 조건을 이제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 댐관리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뭐 철저하게 이제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환경부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예. 예, 동의합니다. 네, 이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